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보험 계약을 현물 배당하여 상속세를 준비하라.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옥상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물 배당이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초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좀 연결되는 개념이죠. 일단은 현물 배당이 뭔지, 지난주에는 초과 배당이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 배당이 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현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전 그 첫 번째 찍을 때 재무제표 말씀을 드렸지만, 잉여금의 구성을 보면 잉여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네네. 대부분의 부채는 현금 형태로 돼 있고, 네. 자산은 꼭 현금 형태로만 돼 있지는 않아요.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금융상품도 있고, 네. 재고도 있고, 네. 매출 채권도 있고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뺐는데 현금 비중이 매우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아닌 기타의 자산들, 하지만 이 자산을 가치 평가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네네. 뭐 대부분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죠. 부동산도 감정평가라든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또 공장에 있는 기계도 다 그렇죠. 돈이잖아요. 평가할 수 있죠. 취득세 내니까 다 재산 가치가 나오죠. 예. 거기다가 금융상품은 당연히 숫자로 돼 있으니까 낼 수가 있죠.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현금 외의 자산들을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 있어요. 네. 그게 현물 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그러면 금전 내지는 주식 배당, 뭐 증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기타 재산, 현물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현물 배당의 경우는 정관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통의 원시정관을 보면, 일반 원시정관이라고 하면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정관들을 보면 금전, 주식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현물 내지는 기타 재산 배당을 할 수 있게끔 정관을 바꿔야 요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 자산을 법인 건데 네. 그거를 현물 배당이라는 취지로 네. 주주에게 줄 수 있다. 네. 그 주주가 자녀이면 그렇죠. 쉽게 말해서 더 뭐 좋죠. 법인 돈으로 개인의 상속세를 대비하는 그렇죠. 이런 네. 컨셉이죠. 근데 이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 대신 보험 계약을 이제 주는 건데 네. 또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관도 작업해야 되고. 네. 네. 현물 배당을 하게 되면 이 현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 그러면 10년 납, 5년 납 이런 상품인데, 네. 납입이 다 끝나면 작더라도 1억 원은 넘을 거예요. 네. 1억 원 넘는 돈을 자녀분한테 배당을 하려면 이게 이제 초과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률 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라도 초과 배당일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증여세와 합산되지 않고 배당 소득세만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납입이 10년이 끝난 이후에는 네. 이게 나중에는 증여세, 배당소득세가 합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아마도 합산되더라도 보험의 차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사전증여가 얼마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사전증여한 게 10년 내에 30억이면 그 뒤에는 50%잖아요. 네. 50% 세금 내고 현물 배당 받을 이유는 없죠. 사전증여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네네. 또 하나는 저 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초과 배당해서 현물 배당하는 거가 플랜 원래 좀 컨셉이었지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동안 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분을 조금씩 불려주면 그렇죠. 맞아요. 지분만큼 맞아요.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1%가 아니라 2%, 네. 3%, 5%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사전증여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가능하시다면 그쵸. 자녀분의 지분을 어. 1%, 2% 해서 네. 나중에는 20%, 3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네. 이 배당이 꼭 초과 배당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현물 배당하고 또 초과 배당은 별개의 개념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배당 지분율을 네. 높여가면 나중에 그리고- 균등 배당으로 그렇죠. 또 갈 수 또 있다. 한편으로는 네. 어떤 분들은 내년부터 초과 배당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초과 배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초과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이 하나에서 두 개가 두 개, 된다. 예. 그걸 꼭 이해해 주시고. 네네. 좋습니다. 현물 배당과 관련한 계약 사례 있다면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현물 배당은 사실 고액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초고액 계약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물 배당을 할 정도가 되면
상속을 이거 완전 상속이거든요. 맞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딱 신경을 쓰시는 건데 네네. 제가 만난 이제 부동산 법인이 있어요. 부동산이 커요. 사이즈가 몇백억 되시는 걸 뭐 몇 채가 아니죠. 빌딩 몇 개를 갖고 계시는 대표님이시고 상속에 관심이 많으신 그렇죠. 40대 후반이신데도 네네. 좀 깨어 계신 분이죠. 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반가운 분, 자산은 많으신데 상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셔요. 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가 같으면 세금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은 법인이 부동산 법인도 법인이니까 법인이 보험 계약을 해요. 그냥 예를 손쉽게 들면 2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분 나이에는 보험료가 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가입을 해요. 계약자, 수익자. 이분이 사망하면 법인으로 들어가겠지만 젊은 분이니까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나중까지. 납입이 끝나요. 납입이 끝난 이 보험을 자녀한테 10년 후에 선물 배당으로 주면 자녀분이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거와 동일한 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로 바뀌면 향후에 20억이라는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걸 보시는 분도 야 그러면 20억이면 납입 보험료가 12억인데 그걸 현물 배당하면 배당 소득세가 40-50%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10건으로 나눴어요. 10건으로 나눠서 2억짜리 계약인 거죠. 그럼 납입보험료를 10년을 다 내면 한 건당 한 1,000만 원,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가 그렇게 되겠죠.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금액은 매년 배당을 한다면 하기 좋잖아요. 증여세는 10년 합산이지만 배당 소득세는 종합과세라서 1년 단위죠. 1년 단위 과세예요. 괜찮네. 10년 납 내지는 5년 납이 끝났을 때 자녀가 두 분 있거든요. 그러면 10개를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씩 5년 동안 배당을 해주면 1년 단위 과세니까 자녀 두 분이 한 명당 10억짜리 증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10억이 생기는데 나는 세금 낼 게 없어. 근데 이 보험료를 내가 낸 게 아니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다 냈어요. 그리고 나한테 넘어올 때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그게 초과 배당이 됐으면 그때도 세금 문제가 좀 적었으면 뭐 15.4%였겠지만 그때 가서 증여세랑 합산해서 내더라도 뭐 그다지 크지 않은 20-30%라고 하면 총 낸 게 하나당 1억 2천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세금을 뭐 다 합쳐서 내더라도 1억 7-8천이 안 넘을 텐데 사망 시에는 2억을 받고 그리고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20억 주면 내가 세금을 10억 내게 생겼는데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가 늘어나는 그런 아주 좋은 컨셉. 고액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컨셉으로 FC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좋은 내용. 좋습니다. 진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상속세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보험 영업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현물 배당만한 컨셉이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물 배당 플랜에 있어서 꼭 기억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기억할 사항이라고 하면 보험적으로는 계약자 수익자 같으면 세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배당을 통해서도 법인이 계약한 걸 금융상품을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 단 주주해야 된다. 그렇죠. 주주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한만 사실 이제 제가 현물 배당을 하면서 법인과 보험이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꼭 다양한 그 어려운 깊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보험과 관련된 법인과 세금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한다면 정관 배당에 정관 규정에 꼭 그 금전 주식 외에 현물이 가능하다라는 걸 추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 팁인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한 건을 하지 마시고 10억, 20억, 30억 이런 어떤 상속의 대명을 한 건을 하지 마시고 배당하기 좋게끔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나눠서
그거를 건건히 5년, 그렇죠. 10년에 걸쳐서 건건히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는 1년에 합산이니까 그렇죠. 예. 아, 너무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 네, 같다. 이렇게 청약세 생각이 쓰는 듭니다. 게 좀 그래서 힘들 겁니다. 예. 근데 법인은 이제 도장 찍으면 그거는, 되니까 그렇죠. 인감 도장 찍고 이렇게 명판 팡팡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10건 해봤는데 네. 팡팡 찍으면 예, 직원을 대동해 가서 예,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기쁘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항상 뭐 또 이게 기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계약서 쓰는 거는 또 우리한테는 네, 기쁨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오늘 그 현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VIP 분들에게는 현행 나와 있는 것 컨셉 중에는 네. 현물 배당만한 종신보험을 현물 배당 컨셉으로 세일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다. 플랜 중에 하나. 예. 세법이 개정돼도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 합니다. 예. 조금 이득이 이제 줄어들긴 그 지분의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 네. 네네 그렇게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면으로 예, 공부를 하시면 또 많은 또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